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관련 상설 특검 관련해서도 일단 저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주가 조작 의혹 문제야 워낙에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요거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삼부토건에 대한 부분인데 삼부토건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뭐랄까 삼부토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른바 이제 빙산이 따로 있다. 이제 몸통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웰바이오텍입니다. 근데 이때도 삼부토건 주가 치솟는 거랑 유사하게 그 시기에 5배 이상 급등했고 지금 주가가 500원인데 여기는 뭐 상장 폐지 사유 발생돼 가지고 아예 거래가 정지됐다라 그래요. 네. 요 내용은 어떻게 좀 따라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웰바이오텍에 대한 이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이복현이 쏘아올린 공에 의해서 삼부토건에 플러스 웰바이오텍까지 같이 나오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 시작은 뭐 민주당 의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한번 회자되게 만들었던 이복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복현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삼부토건을 보면 지금 금감원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조사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임의 수사밖에 할 수 없는 조사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사경을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국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제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 검찰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부토건에 대한 그 조사는 어디서 할까요? 임의 수사를 하는 데서 할까요? 아니면 강제 수사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이복현이 어디로 보냈을까요? 어디입니까? 조사국, 임의 조사 하는 조사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와 이정호 이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물딱 할 수 있는 조사국,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조사국에 제가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계속 강조해가지고 아니 그 주가 조작은 매우 중요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우리한테 부여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행사를 안 해요. 왜 그렇겠어요? 이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김건희와 관련될 수 있으니 어디에 튈지 모르니 당연히 이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는 부서에다 맡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웰바이오텍이 나왔는데 그 웰바이오텍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 웰바이오텍 주가 차트 요것도 있지만 혹시 저희 그림 중에 그 전환사채의 시점 그거 나온 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 추정됐던 요거에 이제 설명하기가 좀 좋은 그래프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요게 유사한 그림이 사실 삼부토건이랑 비교해서 보면 뭐 그림이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시기도 비슷하고 올라간 그 타이밍도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제 그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따라가 보면 3번에 걸쳐가지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을 공시했다고 하고 이게 기존 상장 주식의 16%의 규모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 어간에 보면 최고 5,200원을 찍었을 때 이때는 뭐 전환사채의 그 규모가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세보다 풀렸고 하루 만에 상장 주식 수가 16.6% 늘기도 했다. 요런 게 그 실제 금액이 삼부토건이 뭐 100억대 시세 차익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게 총 371억 원, 약 400억 원의 규모로 볼 수 있다. 시세 차익을.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미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부토건만큼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 모 회장이라고 부르죠. 최대 주주인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 아래 DYD라는 회사가 있고,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고, 그리고 CNI와 대양 DNI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사가 웰바이오텍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제 이런 계열사 분리까지도 함께 봐야 돼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가 조작의 흐름이나 전환 사채를 통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은 삼부토건보다 한 4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론가님이 또 이런 그래프는 또 잘 보시잖아요. 그럴까요, 제가? 아니, 그래서 제 전반적인 맥락을 일단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흐름을? 말씀하신 대로 예. 주가 조작의 혐의가 대단히 짙다. 네. 그러니까는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샀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주가를 띄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시세 차익을 이제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 네.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뭐 밝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예? 그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면은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네.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보도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보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고, 뭐 경영진이라든지 특수관계자들이 관여해가지고 이게 더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가 한 주가 갖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숫자가 분모가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전환해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상장을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폭등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전환을 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기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네. 그것을 전환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금방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누가 공모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될 때 오히려 저렇게 폭등했는지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경우는 과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용호 게이트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올드한 주가 조작의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2025년에도 2023년에도 썼다는 것은 네. 아예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고, 나는 뒤에가 백이 든든하니 내가 어떤 잘못된 짓을 해도 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없지 않고서는 저렇게 대담하고 예. 무모하게 주가 조작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삼부토건도 그 다음해인 2024년도에 보면 감사 의견이 거절받은 예. 그 상황에 직면하자 그 바로 직전에 주식을 다 체제주들이 팔아치워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그 손해를 미리 다 팔아치워가지고 예. 그 위험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웰바이오텍도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체제주주라든가 체제주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팔아가지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삼부토건하고 그 웰바이오텍의 차이는 이제 그 CB 전환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공통점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웰바이오텍이라고 치시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다 어쩐다 나오는데 그 사진에 원희룡 장관 사진도, 당시 국토부 장관 사진도 나오고요. 이제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조종하는 행위 안에 정부가 관여한 국제적인 어떤 행사가 들어간다라는 점은 동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사실 이 주가 조작 일당 중에 그 캐리비안의 해적들이 있잖아요. 블랙펄이라고 하는. 네, 이종호 네? 대표. 네. 그자들과 이제 네. 관계가 있는 김기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이 사실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종호 씨가 이제 네. 그 블랙펄 선장 아닙니까 지금? 네. 예, 선장인데 선장이 아니고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회장이죠. 회장입니까? 뭐 사장인지 회장인지 대표인지 뭐 대표인가? 예, 대표, 예, 대표. 예. 직함이 네. 그 사람이 평소에 전환사채 얘기를 맨날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전환사채 얘기를 하면서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특히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반행을 해준 다음에 예. 이 사람들이 주가가 뜨면 판다. 왜냐하면 주가가 떴을 때 네. 아까 대변인의 말씀처럼 만약에 예. 이게 대주주일가 이름으로 예를 들면 발행이 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쉽게 팔거나 예. 또는 이거를 바꾸질 못하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는 차명으로 애초에 발행을 하게 해준 다음에 이 사람들 이름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판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갖다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주주가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해갖고 팔았다라는 소문이 나면 이게 뭐 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시비를 거래를 하게 만든 다음에 요 차익을 대주주한테 갖다 주는 흐름 요런 이제 그 수법을 이종호 씨가 많이 얘기를 했다. 네. 네. 그래갖고 이런 거를 이 판 실현한 차익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저 그래프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이런 수법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할 능력은 안 되지만 예. 지금 이런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갖고 뭔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볼 만한 맥락이 여기서 형성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팔게 되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많은 이제 주요 나쁜 회사들은 주요 경영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전환 시점을 딱 찍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띄워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아주 올드한 주가 조작 방식인데 그게 한 20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주가 조작은 최근에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너무나 쉽거든요. 조사하기가. 그러니까 바지 사장들을 조사하다 보면 본인들이 그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걸 다 알니까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 하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실제로 전주가 누군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건데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큰 백이 있길래 저렇게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그러면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말씀처럼 저런 수법을 김기현 변호사가 네.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대변인 말씀처럼 저게 알려져 있는 수법인데 저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파악하고 있는 얘기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은 아니지만 삼부토건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복경 금감원장한테 네. 김건희 여사나 이런 건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고장 나 버리잖아요. 뭐 말을 더듬다가 대답을 못 하다가 거의 알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려고 그러는데 근데 관계는 없습니다. 김건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다가 예. 이래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이 잘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이 네. 있어가지고 네. 블랙펄이라는 큰 배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더더욱 이제 뭐 그게 특검이든 아니면 뭐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수사기관이 뭐 힘이 센 수사기관이 나오든 간에 예.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선고 말씀하십시오. 저게 그 이번에
이번에 삼부토건 건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의 그 조사의 흐름은 한국거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이상 징후 거래가 맞아요. 포착이 되면 네. 한국거래소가 러프하게 어떤 계좌들이 관여돼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감원에 넘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안이면요, 2023년도 저 정도의 그 이상 거래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주가는 2배, 3배, 5배가 뛴다. 네. 이거 이상하다. 이상징후다. 네. 해서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한국거래에서 금감원에 넘겼을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건이면 이미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미 적출이 됐어야 돼요.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삼부토건과 비슷한 양상인 거죠.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을 꼭 보호해야 될 사람이 연관돼 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관리를 이복현이 열심히 한 거다. 그래서 이복현이 지금 6월달에 아마 종료가 되는데 6월달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데 정권도 바뀌고 하면 이복현이 아마 직권남용으로 무조건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셀바이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탄핵 선고 난 다음에 뭐 웰바이오텍이죠. 웰바이오텍. 네. 탄핵 선고가 난 다음에 뭐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미리 알았는데 뭉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고. 예. 이거 사실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을 다 지우고 보더라도 아까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렸던 뭐 이제 뭐 회사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너가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지우고 보셔더라도 이 웰바이오텍이 어쨌든 삼부토건 그 최대 주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회사고 동일한 어떤 이벤트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시세 차익을 남겼고 그 방식은 똑같은데 시비가 즉 전환사채가 끼어 있는 거래로 400억 더 많은 그 시세 차익 조정 의혹이 있는 것인데 요 대목은 수사가 빠져 있다. 요거는 이제 삼부토건이나 그리고 웰바이오텍 둘 다 수사가 빠져 있다는 대목은 공통점이고.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 최근에 할 수 있는 게 권한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생긴 권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수사나 조사하기 상당히 이제 어렵고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 검찰에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 조사를 생략하고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계속 사건을 뭉개왔다. 예.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예. 참. 그리고 딱 목표는 딱 하나 문제가 되니까 예. 김건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그 네. 꼬리 자르기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삼부토건 3분의 1 체크하고로부터 나온 내용이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젠가 묻혀버렸고 해버렸으니 참 카리브해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죠. 예. 스위스에 있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거는 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수사 한번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정말 참담하고요. 아주